아이에게 홍삼을 먹여도 되나요?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복용하는지 물어보면 주변에서 많이들 먹으니까, 부작용이 없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삼 제조업체에서 홍보하는 내용 중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이 홍삼은 부작용이 없으므로 누구나 오래 복용해도 좋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홍삼에 대해 실시한 영양기능식품 안정성 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두통, 발열, 두드러기, 변비, 설사, 수면장애,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삼은 약효를 완화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삼을 찌거나 익히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인삼의 작용이 약간 누그러졌을 뿐 인삼의 기본 성질은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이나 홍삼의 기본 효능과 복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던 옛날 시골집에 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인데 아궁이 불이 약하다면 어떨까요? 일단 방바닥은 찰테고 아궁이 위 솥에 쌀을 안 쳤는데 밥이 잘 되지 않겠지요? 이때는 아궁이에 장작도 더 넣고 부채질도 해서 불길을 세게 해야 합니다. 인삼은 우리 몸에 아궁이 불이 세지도록 장작을 더하고 부채질을 하는 일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몸이 냉하면서 손발이 차고 얼굴이 창백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삼이나 홍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덥고 습한 한여름 무더위에 아궁이 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불은 줄이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여름에 장작을 더 넣어 아궁이 불을 세게 하려는 것과 몸에 열이 많고 기초대사량이 많은 사람이 홍삼을 복용하는 것은 크게 다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열이 많고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에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음식이든 이것을 먹으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작용을 하더라도 정반대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나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언론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유행하는 약이나 식품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항상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먹게 하는 것이 아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포경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경수술은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아이가 어릴 때 그냥 하게 하지 말고 성인이 되어 꼭 필요한 상황이 확인되었을 때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우리나라는 성인 남자 50% 이상이 포경수술을 하는 나라 중 몇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미국, 필리핀, 우리나라, 유대인과 이슬람교도 정도입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받았고 미국은 유대인 영향으로 포경수술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15 광복 이후부터 포경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은 성경에 언급된 할례의식을 따르는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풍습일 뿐입니다. 유럽 47개국이 가입한 유럽평의회는 지난 2013년 10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의학적인 필요에 의하지 않은 포경수술은 아이의 육체에 대한 폭력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학적인 필요란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어도 포피의 겉껍질이 성기와 분리되지 않아 자연 포경 상태가 되지 않거나 포피가 성기를 조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때는 의료적 목적으로 포경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포경수술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알 수 있는 시기는 성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포경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는데
목욕과 청결이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경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체 남성의 2% 이하일 정도로 매우 드물며 성인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평생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포경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를 정확히 따져보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선택하도록 미루세요. 유산균 복용이 필요한가요? 요즘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유산균 섭취가 유행입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장에는 수많은 세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체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중 하나가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이 좋다면 유산균뿐 아니라 장내 유익균 활동이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나쁜 세균의 활동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장내 유익균 활동이 약화되어 장 기능은 물론 면역력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의 기능이 활발해지도록 해준다는 희망으로 유산균을 먹습니다. 섭취한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 등의 소화액에 의해 파괴되어 장에 도달하는 것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도달한 5% 이내의 유산균은 장 환경이 안 좋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니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다면 유산균이 필요 없고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유산균을 섭취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나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이 파괴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코 항생제입니다. 열이 난다고, 감기에 걸렸다고, 염증이 있다고 아이에게 복용하게 했던 항생제가 유익한 균인지 나쁜 균인지 구분하지 않고 파괴합니다. 그 다음은 찬 음식 섭취입니다. 찬 음식을 먹어 속이 냉해지고 장의 온도가 내려가면 장 움직임은 느려지고 장내 유익균의 환경은 나빠집니다. 이 책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소화 기능 상태가 아이 건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균성 질환의 감염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을 피하고 찬 음식 섭취를 줄이고 반신욕이나 찜질을 통해 배를 따뜻하게 한다면 굳이 유산균이나 기타 건강 보조식품을 먹지 않아도 장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유를 꼭 마셔야 하나요?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키가 작거나 성장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우유를 많이 먹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우유에는 칼슘을 포함한 기타 영양분이 많으니 그걸 통해서라도 아이가 건강하고 키도 잘 컸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우유만 마셨다 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까지 하는 어린이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반강제로 우유 급식까지 하는 분위기였기에 우유를 먹지 않아서 혼나고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유 성분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락타아제라고 하는데 동양인 중 90% 정도는 장에 이 효소가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모유 먹고 자랄 때는 풍부하지만 이유식으로 넘어가고 일반 식사를 하게 되면 점차 감소하고 없어집니다. 우유를 소화하게 할 수 있는 성분이 몸 안에 없는데 우유가 들어오니 소화가 안 되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가 아픈 원인을 모른 채 아이를 위한다고 억지로 우유를 먹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유를 계속 마신다고 해서 유당 분해 효소가 증가하거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증가한다 해도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은 얼마든지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유나 유제품을 꼭 먹여야 한다면 발효된 유제품을 섭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발효된 유제품에는 많은 양의 설탕과 당분, 색소 등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섭취를 통한 장점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 아프지 않고 설사도 하지 않으며 어떤 불편한 증상이나 병이 없는 어린이라면 하루 한 잔 정도는 마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한두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게 마시기보다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식은 소화 기능에 좋지 않으므로 냉기가 없도록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거나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소화 기능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우유에 포함된 영양분을 흡수하고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고
대변도 좋지 않다면 굳이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먹여봐야 흡수가 안 되어 장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8에서 9명이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어린이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대부분 소화기능 문제로 병이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우유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해 소화장애를 유발하기만 하고 장에 가스와 노폐물만 만들어낸다면 치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늘 차게 먹으니 몸에 좋을 리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으면 치료 효과가 더디며 유제품을 피하면 치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면, 열이 나고 있다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유 없이 병이 잘 낫지 않는다면 우유가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유와 유제품 섭취를 줄이면서 증상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우유를 안 먹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 걱정되나요?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유를 줄였더니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속도가 빨라진다면 유제품 섭취를 피하면 됩니다. 유제품을 먹지 않았는데도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고 우유를 마셔도 배가 아프지 않은 어린이라면 기호식품이나 음료수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하루 한 잔 정도 우유를 마시게 해도 됩니다. 우유를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한 필수 영양소가 있다면 소화가 좀 안 돼도 배가 좀 아파도 우유를 마셔야겠지요.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다른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흡수가 안 되는데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굳이 우유를 마셔야 할까요?